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부학 관련된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전 타임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첫 번째 시간에 해부학 관련된 목차를 쭉 만들었죠. 그 중에서 뼈대 계통 창을 불러내니까 이와 같은 서재실과 편집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은 일종의 서재실이 되고요. 즉 서재실이란 오늘의 해부학과 해부학의 뼈대 계통 목차에 대한 서재실에 강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요. 또 오늘 그 목차에 대한 단락을 더 세부적으로 15개까지 정리를 해서 단락별로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을 만드는 그런 기능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강사 관련된 자료를 15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요. 여기부터 우선 첫 번째 클릭을 해서 강사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뼈가 하는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를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동영상을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강사가 가지고 있는 파일 기타 그 중에서 황수환 박사가 그 이별 강의를 한 그 파일이 있는데요. 그런 동영상도 등록을 하고요. 기타 뭐 관계되는 무슨 PDF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료도 다 오늘 목차와 관련된 즉 뼈대 계통 목차와 관련된 강사의 자료를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관련된 자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등록을 합니다. 오늘의 강의와 관련된 인터넷 URL 주소를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자료가 있으면 그 유튜브 자료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유튜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등록할 수 있고 3개까지 그 다음에 강사가 강의한 내용을 녹음을 쭉 했을 때 녹음 파일이 있죠. 그 녹음 파일도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런 단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재실에는 강사의 모든 컴퓨터 파일과 인터넷 이런 자료들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부분은 오늘 목차와 관련돼서 좀 더 세분화해서 단락을 정의할 수 있죠. 때로는 뭐 1대지, 2대지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명칭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론, 서론이라는 명칭을 한번 넣어봤고요. 베꼈죠? 두 번째 명칭은 뼈의 분류란 이름으로 한번 몸통 뼈대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면 몸통 뼈대를 뵙겠고요. 이와 같이 한 5개 정도 단락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5개 단락을 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5번째인 몸통 뼈대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제목을 몸통 뼈대 이 단락의 명칭을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주요 토픽 되는 것만 주요 토픽으로 이렇게 4개 텍스트 창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즉 머리뼈, 척추, 가슴우리, 팔뼈 관련된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런다. 그것도 오른쪽에 이 부분은 이제 이 창이 있는데요. 이 창에는 오늘 원고에 어떤 그림을 하나 삽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 추가에 원고 그림, 원고에 그림을 삽입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삽입할 그림으로 이 그림을 한번 대표로. 그래서 요 왼쪽에 화살표 부분은 이 좌표를 이동시켜 주는 것이고요. 오른쪽 이거는 화면의 넓이를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화면에 그림도 넣고요. 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동하고 넓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오늘 강사의 이 화면에 관계되는 원고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원고를 쭉 입력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닫고요. 언제든지 확대해서 다시 크게 볼 수 있고요.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 머리뼈에 대한 그림을 한번 8장까지 그림을 넣을 수 있으니까 해당 단락에 첫 번째 그림에 머리뼈 관련된 그림을 등록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그림으로 역시 머리뼈 그림 등록했고 이렇게 오늘 몸통뼈대에 관계되는 강사의 그림 자료를 해당 단락에 그림 자료를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자료들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단락을 구성해서 그 단락에 이 그림이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차례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이고, 삭제를 눌렀네. 다섯 번째 그림으로. 네. 이렇게 한 5장만 넣죠. 8장까지 넣을 수 있지만, 보통 한 5장 정도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를 두어서 나중에 추가로 더 좋은 자료가 생기면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분을 둬서 업그레이드 하기 좋게 만드는 게 좋겠죠. 물론, 몸통뼈대에 관계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이 단락을 몸통뼈대 상, 그 다음을 몸통뼈대 하, 이렇게 해서 단락을 더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몸통뼈대에 대한 설명, 메인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화면과 관계되는 이 그림 자료들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또 한편 오늘 이 단락과 관계되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뼈대 계통 전체에 대한 자료도 있지만 그 중에서 5번째 단락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만 내가 따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또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죠. 또 다른 파일도 연결해서 이거 같은 요령입니다. 이번에는 닫고요. 동영상 중에서 제주소년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혹시 좀 지루할 것 같으면 원래 한번 틀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 놓는 거죠. 또 여기에 있는 녹음 파일 연결은 오늘 이 목차 뼈대 계통에 대한 강의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다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단락별로 녹음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 등록을 못할 경우에 단락별로도 이게 녹음을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락별로도 녹음한 걸 등록할 수도 있고 전체의 목차의 등록을 여기서 녹음한 것도 등록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녹음 파일 연결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 구성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 강의를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시간에는 책명과 목차를 정의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 해당 목차, 지금 5번째 목차에 대한 강사의 모든 자료들, 파워포인트 자료들, 동영상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또 인터넷 관계된 자료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단락 명칭을 정했고 단락을 5개까지 정했는데 5번째 단락에 대한 화면 구성을 만들었죠. 즉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원고, 그림을 포함 텍스트 원고가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를 만들기도 했고 또는 관계된 그림 자료를 5장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송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강사 모니터에, 지금 내 모니터에 지금 이 화면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다음 대기 자막 보여주고요. 즉
맨 위에 보면 현재 이 텍스트 원고 보기 이 창이 지금 프로젝터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 그림 1이 그 다음 대기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어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 대기 화면은 내려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터 화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 있을까? 보면 프로젝터 화면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시 강사 화면은 요게 지금 프로젝터로 하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 강사의 원고를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보면 원고를 이렇게 띄워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머리뼈에 대한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요 부분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그 다음 머리뼈에 대한 저희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머리뼈에 대한 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이, 요 그림군요. 두 번째 그림이 송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이 송출됐고요. 그럼 역시 세 번째 화면이 그 다음 대기 화면으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이 다시 한번 프로젝터로 수강생들은 어떤 화면을 보냐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 강사는 이 화면을 보면서 이게 송출되고 있고, 또 원고도 볼 수 있고, 다음 대기 화면도 볼 수 있고, 또 건너뛰고자 하고 싶다 할 때는 다음 대기 화면이 세 번째인데 다섯 번째로 그냥 건너뛰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대기 화면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대기 화면이 이제 프로젝트로 나가는 것이죠. 한편 포인터 기능이 있는데요. 자, 포인터 기능을 요걸 한번 클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인터를 사용하겠다면 좌측에 이 포인터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프로젝터 화면도 똑같이 프로젝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도 똑같이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있죠. 한편 아까 포인터 중에서 강사 모니터에 조금 다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좀 더 크게 된 모습도 보이고, 이걸 아이콘을 좀 조정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걸 다시 강사 모니터 화면으로 옮겨보면 즉 이걸 클릭을 해서 아까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이걸 클릭해서 바꿔주고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콘 이제 크기가 좀 작은 거,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한 네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한편 강사가 보는 이 텍스트 원고를 이걸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럼 이건 이제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이 모든 자료들이 다 나가는데 어, 이 원고가 많으니까 이것이 다 한 화면에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편집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화면으로 만들겠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럼 슬래시 엔터 슬래시 P P 자리가 한글로 에 자리인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P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페이지를 바꿔라는 뜻으로 강의하면서 또는 강의 전에 미리 이렇게 편집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슬래시 P. 강의하면서도 이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면 화면을 내가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끌어서 여기까지 그냥 좀 늘려놓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페이지 분할을 즉석에서 입력을 시키고 저장을 하고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프로젝터로 좀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송출 예정 자막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강사 화면은 보여진과 동시에 프로젝터 화면은 어떤 모습이 나가 있냐면 강사의 원고 중에서 여기까지가 첫 페이지가 나갔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요령으로 송출 누르면 지금 이 자막이 이제 송출이 되겠죠. 다음 송출 예정 자막에 송출 누르면 어, 다음 대기 자막이 또 그다음 또 대기 자막이 또 이어서 나타나고요. 다시 프로젝트 화면에 보면 다음 강사의 원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슬라이드를 송출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화면이 지금 송출됐죠. 그러면서 또 원고도 다시 보면서 강사는 원고를 크게 보면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한편 이 단락과 관계되는 파워포인트 등록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또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불러서 이걸 학생들한테 배주고, 또 한편 아까 그 음악 지루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연결했죠. 그 음악도 이렇게 클릭해서 같이 이렇게 쉬면서 즐겨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또 즐겨찾기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 이 즐겨찾기 버튼은 오늘 목차와도 관계없고 강사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책들, 뭐 사전과 같은 책들을 미리 쫙 등록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강의 중에 언제든지 그 내가 즐겨 찾는 거를 어, 클릭해서 같이 보면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등록하는 요령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제 즐겨찾기, 이제 탐색기 창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그 파일을 찾아서 등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겨찾기 기능 버튼이 4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여기 글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첫 번째 이거를 글씨를 좀 더 크게 지금 크게 베꼈죠. 그 다음에 색깔도 어, 남색으로 하고 싶다. 남색으로 하고 바탕을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싶다. 좀 더 천천히 더 연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바탕색도 좀 베꼈죠. 이와 같이 글꼴의 색깔, 바탕색 이런 것도 이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송출 버튼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파워포인트에 한 화면을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파워포인트만큼 이게 다양하지는 않아도 그냥 미리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다 글씨만 입력을 하면 바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기능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럼 이 만드는 기능 이걸 이용하시고 또 관계된 그림 등록을 한 것만 해도 충분하게 보통 그렇게 하면 강의가 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하고 좀 다른 거는 파워포인트는 2차원적으로 구조이기 때문에 어, 평면적이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목차, 단락에서도 여러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를 합해서 하나의 PPT 자료를 만든다. 그렇게 될 경우엔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슬라이드 그림 종류 한 개인데 이게 1450장이 되네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그림만 슬라이드가 1450장이니까 저 앞으로 가본다든지 어떤 부분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고 할 때 이 1450장 중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률이 안 나죠. 그래서 이 3, 4차원 구조를 만들었다는 건 어떤 책에 이렇게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에 또 단락도 만들고 또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들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동영상 자료들도 이렇게 다 등록을 목차별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단락별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3, 4차원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편하고 교재로 새로 업데이트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빠뜨렸군요. 자, 유튜브로도 등록된 걸 강의 중에 클릭을 해서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자, 먼저 우리 갑자기 광고가 뼈는 튀어나와서 총 저도 206개로 놀랐네요.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중에서 우선 유튜브 크게 영상을 둘로 같이 나누면 학생들과 이 보면서 몸통뼈대, 이렇게 할 이 수가 있죠. 엑시알 본과 그다음에 그 팔다리라고 이상으로 부르는 지금 말 어펜딕스 주변이 본.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해부학 관련된 이렇게 교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